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생강차를 마셔요. 이렇게 먹으면 면역력이 10배나 올라간다고요? 정말 놀라워요겨. 생강 하나로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그 질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아마 당신은 생강을 잘못 먹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김현우입니다. 내과 전문의이고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먹긴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몸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무심코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강차를 잘못 마셨더니 배가 너무 아파요. 이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직접 보았습니다. 한국의 고령층 면역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매일 생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여전히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고 목이 자주 쉬거나 염증이 생기고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람만 조금 스쳐도 감기 기운이 와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생강을 잘못 섭취했을 때, 특히 설탕에 절인 생강, 시중에 파는 생강 스무디 생강 음료를 마실 때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백혈구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며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리법에서 아주 작은 한 단계만 바꿔도 생강의 항염 효과를 무려 8배까지 높일 수 있고 몸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현우 선생, 생강을 매일 마시는데도 몸이 계속 차고 감기가 더 심해져요. 이건 생강이 아니라 설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현우 선생, 생강을 매일 먹는데도 몸이 아직도 차고 감기도 더 심해졌어요.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할머니는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강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파는 달달한 생강 스무디를 매일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드신 것은 생강이 아니라 생강 흉내를 낸 설탕일 뿐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얼음같이 차가운 손등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혈액순환은 할머니가 생각하신 것처럼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할머니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오래가고 바람만 스쳐도 목이 칼칼해지고 밤에는 손발이 얼어붙듯 차갑고 저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음식만 먹으면 이렇게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요가.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생강, 즉 생생강에는 진저롤긴절만 들어있습니다. 진저롤은 매운맛을 내고 소화를 돕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염증을 강하게 줄이는 힘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강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 성분인 쇼가은 생강을 제대로 찌는 과정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쇼가울은 진저롤보다 항염 효과가 8배나 더 강하고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몸의 자연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십니다. 왜 작은 상처도 이렇게 오래 끼지 않고 빨갛게 붕어오르지? 저는 할머니께 생강을 25, 30분 찌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야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고 항염 효과가 제대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찐 생강을 10분 정도 식혀 성분이 안정되게 한 뒤 갈아서 페이스트처럼 만들고 작게 나누어 한 덩이씩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안동에 사시는 제 외할머니께서 90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신 비결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도 손발이 늘 따뜻했고 감기에 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 해 동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우 선생, 손발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멸치째 기침도 안 해. 정말 좋아지셨네요.
생강을 제대로 드신 효과입니다. 현우 선생, 손발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며칠째 기침도 안 해요. 저는 다시 혈압을 재고 손등 피부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지표가 확실히 좋아져 있었습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조리한 것만으로 겨울 건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생강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면 생강은 단순히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겨울철 면역력을 빠르게 올려주고 염증과 관절 통증을 줄여주며 혈액순환을 높여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와 인후염 재발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자고 일어나도 온몸이 너무 피곤해요. 오늘 저는 한영자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는 데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정확한 쇼가올 생성 방법, 그리고 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6개월 보관하는 법, 또 제가 직접 쓰고 제 환자분들도 효과를 본 5가지 생강 활용 레시피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왜 생강찌기가 쇼가올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유일한 기술인지,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찌고, 어떻게 갈아서, 어떻게 냉동해야 활성 성분을 100% 그대로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게 하는 쇼가올을 파괴하지 않는 생강 섭취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면역력, 소화, 순환 개선에 좋은 5가지 간단한 생강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 부엌에서 오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관절이 픽픽하고 조금씩 부어요. 본인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계속 봐주세요. 매일 딱 한 잔의 생강물만 제대로 마셔도 겨울 한 시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부, 제가 한영자 할머니께 문제는 생강이 아니라 그 생강을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리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우 선생, 평생 생강을 먹었는데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저는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분들이 생강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만 제대로 해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안이 일주일 넘게 헐어서 너무 아파요. 저는 그날 할머니께 한 단계씩 직접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안동에서 외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시던 그대로요. 먼저 제가 준비해 온 몇 개의 늙은 생강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왜 어린 생강은 안 써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어린 생강은 향은 좋지만 수분이 많아서 치유 효과가 약해요. 반대로 늙은 생강은 활성 성분이 훨씬 많고 향도 강하고 찜기에 올려서 증기로 열을 주면 쇼가올은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생산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깨지? 잠을 못 자겠네. 저는 생강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깨끗이 씻는 거예요. 하지만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난 항상 껍질을 벗겨 먹었는데.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가 향유증유와 활성 성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껍질을 벗기면 효과의 절반을 버리는 거랑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안동 외할머니가 솔로 생강을 정성스럽게 문질러 씻으면서 늘 하시던 말, 껍질이 약이다. 어릴 땐 이해 못했지만 오늘 저는 그 말을 할머니 한영자분께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생강을 깨끗하게 씻은 뒤 저는 반마디 크기 정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게 썰면 이 더 빨리 스며들어요. 중요한 건 끓는 물이 아니라 김이에요. 이것에 대신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놓치는 게 있을까봐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찜기를 올리고 물을 넉넉히 붓고 잘라둔 생강을 차곡차곡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20, 30분 동안 생강의 진저롤은 쇼가올로 전환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끓이면 활성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요. 하지만 증기로 천천히 가열하면 진저롤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쇼가올이 많이 생성됩니다. 과학적으로는 탈수 반응 내부 탈수이라 부르지만 외할머니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찐 생강이 몸을 살린다. 찜이 끝나자 저는 바로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10분간 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바로 열면 안 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생강 속까지 열이 고르게 퍼져요. 활성 성분도 안정화되고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내쉬.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단계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효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작게 적으셨습니다. 찐 뒤 10분 그대로 두기. 네. 그 다음 저는 작은 믹서기를 꺼내 찐 생강을 넣었습니다. 잘 갈리도록 물 50ml 정도만 추가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냉동할 때 층이 분리되고 녹였을 때 성분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강이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네. 곱게 간 생강은 따뜻한 금빛 페이스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실리콘 얼음틀을 꺼내 한 칸씩 채웠습니다. 한 칸이 딱 한 번 마실 양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두면 한 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 쓸 수 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쇼가올 활성이 3, 6개월 동안 거의 줄지 않아요. 할머니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현우 선생, 이제야 왜 내가 생강을 매일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는지 알겠어요. 슈미란의 슈이디에 어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100도 끓는 물을 붓고 그 안에 생강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에서는 쇼가올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60, 70도 물이 가장 좋습니다. 뜨겁지만 팔팔 끓지는 않는 온도요. 할머니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난 맨날 끓는 물에 넣어 마셨는데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가지 작은 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바로 반응할 거예요. 그날 상담은 거의 1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을 나갈 때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건강을 바꾸는 건 큰 수술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며 복잡한 요법도 아닙니다. 때로는 생강 하나를 올바르게 찌는 일, 그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의 겨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한영자 할머니께 생강을 찌고 갈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거의 전부 설명해드린 후였습니다. 저는 상담이 이제 끝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고 작은 생강 페이스트 조각들을 제가 통에 담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선생, 만드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걸 매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난 거의 모든 환자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강은 그냥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마시는지, 어떻게 섞는지, 얼마나 뜨거운 물을 쓰는지 이런 작은 차이가 몸이 흡수하는 쇼가올의 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따라드리고 가장 기본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뭐라도 드신 뒤 15, 20분 후가 가장 좋아요. 막 깨어난 몸은 혈액순환이 느려져 있어서 생강을 제대로 만든 차 한 컵이면 순환이 금방 살아나고 손발이 몇 분 만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면 속이 따갑고 쓰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크게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에 일어나자마자 마셨더니
속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생강조합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대추 생강차.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저를 가장 빨리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생강 페이스트 하나, 65도 정도의 따뜻한 물, 그리고 칼집을 살짝 넣은 대추 2조각. 대추는 쇼가올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고 미네랄도 보충해줘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절대 뜨거운 물 쓰시면 안 돼요. 끓는 물은 쇼가올의 적이에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할머니는 웃으시면서도 수첩에 아주 꼼꼼히 적으셨습니다. 두 번째, 생강, 레몬 허니티. 제가 목이 좀 따갑거나 감기 기운이 올 때 즐겨 마시는 조합입니다. 레몬은 비타민 C, 꿀은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쇼가 오른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요.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덧붙였습니다. 꿀은 40도 이상에서는 효소가 죽어버리니까 절대로 뜨거울 때 넣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나, 나는 늘 끓는 물에 꿀 넣었는데.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할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생강, 강황 밀크, 우유 생강차. 제가 겨울마다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고 어릴 적 안동 외할머니가 매일 밤 만들어 주시던 방식입니다. 우유는 살짝만 데우고 절대 끓이지 마세요. 여기에 생강 페이스트 반 개, 강황가루 조금, 그리고 후추 한 꼬집, 후추 속 피페리니, 커큐민 흡수를 몇 배로 높여준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기 전에 한 잔만 마셔도 잠이 편하고 무릎도 덜 아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번째, 음식에 넣는 법. 생강은 오래 끓이면 쇼가올이 약해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국이나 죽에 넣을 땐 어떻게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불 끄고 1분 뒤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찐 생강으로 만든 페이스트를 쓰세요. 그러면서 사례 하나를 들려드렸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아시죠? 그분은 된장국에 생강 페이스트 반 개 넣어서 3주 만에 다리 저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국에 한번 넣어봐야겠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향도 깔끔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져요. 다섯 번째, 하루 정확한 양.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루, 하루 10깁, 즉 작은 페이스트 한 칸이면 충분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달아오르고 열이 치솟거나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상담이 거의 끝나갈 때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또 한번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생강은 반드시 먼저 쪄서 쓰기. 둘, 물은 뜨겁지 않게 60, 70도. 셋, 하루 한 알이면 충분. 꾸준함이 더 중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현우 선생, 생강 먹는 게 이렇게 체계적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제가 제대로 해볼게요. 할머니가 진료실을 나서자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바꾸는 건 복잡한 약도 아니고 값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때로는 작지만 올바른 방법 하나, 작은 생강 한 조각이 한 사람의 겨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3주쯤 지나서였어요. 그날 상담을 했던 한영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예전엔 보기 힘들었던 밝은 미소를 지었고 전에는 푸르스름하던 손끝도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현우 선생, 신기하네요. 선생님 말대로 딱 그것만 바꿨는데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도 잠이 잘 와요. 저는 자리에 앉히고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찐 생강 페이스트로 대추 생강차를 마시고 밤에는 생강 강황 우유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이 조금 칼칼한 날은 레몬꿀 생강차를 만들었는데 물온도 40도 규칙을 정확히 지켰더니 금세 가라앉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 더부룩함도 사라지고 속이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정말 기뻤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쇼가올이 제대로 흡수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혈압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매일 드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끓는 물을 안 쓰는 거예요. 반낭제감이 이제는 꼭 시켜서 써요. 끓는 물은 쇼가올의 적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크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다니 정말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하루 10끼, 즉 생강 페이스트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라 과하면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어지럽거나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에 단 생강 주스 마실 때는 몸이 뜨거워졌는데 찐 생강으로 바꾸고 나서는 속이 따뜻하고 편하네요. 전혀 달라요. 저는 보관 방법도 다시 안내했습니다. 냉동 보관하시면 3, 6개월은 쇼가올이 그대로 유지돼요. 다 쓰면 그때 다시 만들면 돼요. 내만의 다진 내만의 할머니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2판이나 만들어 놨어요. 겨울에 먹으려고요. 저는 다른 환자들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관절통이 줄었고, 누구는 잠이 좋아졌고, 누구는 환절기만 되면 하던 기침이 사라졌다고. 놀라운 건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강을 잘못 먹고 있었네요. 진료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작은 통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미소국 끓여봤어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생강 페이스트 반 칸 넣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한 향이 퍼지며 정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예,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저를 돌보는 법을 알게 됐어요. 저는 문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안동에 계시던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제가 난로 옆에서 서성이면 외할머니도 이렇게 찐 생강 한 조각을 늘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았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다시 깊이 느꼈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생강 한 조각, 찜기 하나, 따뜻한 물 한 컵. 이 단순한 3가지가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로 살수록 더 확신하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작은 것 하나,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